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필 교사를 위해서 짧게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 3-1-1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일단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태양계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계의 구성 요소는 넘어갑시다. 자, 지구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보자. 자, 지구 시스템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기권, 수권, 직권은 성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에 이 성층 구조가 시험 문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일단 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을 기권이라고 하고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수권 꼭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권 있습니다. 직권은 보통 지표로부터 한 6400km까지. 그 다음에 생물권 있고요. 외권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시스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죠.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그치, 직권에 속한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기권은 성층 구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눠 놓게 되는데 항상 이런 것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기준이에요. 기권의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있고 이 기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다?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죠. 자, 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1000km까지의 공기층인데 30km 이내에 99%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상을 1기압이라고 한다면 30km 높이로 올라가잖아요. 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이를 30km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때의 기압이 지상이 1기압이라면 30km에서는 99%가 사라졌으니까 0. 그쵸? 1기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권의 성분은 대부분 질소고요. N2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3, 이산화탄소가 0.03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층의 그 안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기 안정도는 뭐 꼭 대기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고 수권에서도 나오죠. 자, 일단 첫 번째 거 봐봅시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자, 밑에 쪽이 위에 쪽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네, 이쪽이 더 뜨거운 공기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무슨 공기다? 차가운 공기가 있다. 자, 차가운 공기는 원래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도 똑같아요. 밑으로 스스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 스스로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어떤 추가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이 녀석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섞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대류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대류가 발생한다 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안정한 대기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른쪽 걸 봐봅시다. 오른쪽 걸 보면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밑에 있죠. 공기는 여기 온도가 나와 있잖아. 온도가, 그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하려고 해? 밑에 있으려고 해, 그죠? 뜨거운 공기는 위에 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섞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대류가 대류가 없다. 그죠? 여기 왜 잘 안 써질까? 그지? 자, 다시. 대류가 없다라고 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매우 안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안정하다. 자,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봐봅시다. 자, 기권의 성층 구조를 한번 볼게요. 기권의 성층 구조를 봤더니, 일단은 맨 위에서부터 봐봅시다. 맨 위에 있는 열권부터 볼게요.
자, 열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다? 온도가 올라간다. 뜨겁죠? 밑에는 차갑습니다. 이 상태 어떤 거라고요? 매우 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정한 상태. 자, 안정하다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인 거 몇 가지 봐봅시다.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매우 희박해서 공기의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밀도가 낮다는 소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고, 그거로 인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가장 큰 대기권이 바로 열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로라를 볼 수 있고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뭐라고? 안정한 대기다. 안정하다. 뭐가 없다? 대류가 없다.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직접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중간권을 봐봅시다. 중간권이에요. 중간권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자, 중간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가 더 뜨거워요.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뜨거운 녀석은 어떻게 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차가운 애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섞여요. 스스로 섞인다? 뭐라고? 대류가 있다. 그거를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하다라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느냐? 자,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요런 거 있죠. 유성우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뭐냐면 얘는 열을 흡수하는 에너지원이 없다라는 거야.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성층권에서부터 뜨거웠던 열이 점차 식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기층에서 가장 추운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성층권을 봐볼까요? 자, 성층권이라고 하는 곳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성층권. 자, 성층권을 봤더니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때요? 밑에는 차갑고 위에는 뜨겁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야? 뜨거운 게 위에 있으니까 안정하지. 안정해요. 안정한 대기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요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오존층에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태양에 가까울수록 더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오존이 태양 자외선 흡수한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이번에는 대류권을 한번 봐봅시다. 대류권. 대류권은 파란색으로 해야지. 자, 대류권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가 뜨겁죠? 위에가 차가워요.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밑에가 뜨겁다? 상승하려고 한다. 차가운 건 내려오려고 한다. 자, 이게 뭐라고? 그렇지. 대류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불안정하다. 그러면 왜 지표가 더 뜨거울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지. 지표가 뜨겁다는 얘기는 열원이 지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류권에는 지표 방출 복사 에너지, 다른 말로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보통 지구 복사 에너지를 적외선이라고 해요. 이거를 흡수하는 녀석이 누구냐?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대표적인 거가 바로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예요. 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지표에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가까울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지표가 상층보다 더 뜨거운 상태가 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대류가 발생하게 되면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어디요? 중간권에서는 대류는 있지만 수증기가 부족해서 기상현상이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기권의 역할을 봅시다. 기권의 역할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었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가 어떤 걸 흡수한다고요? 그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어떤 거? 적외선을 흡수한다. 자, 오존층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층권에 있었죠.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성층권에 있는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다시. 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한다. 자, 유성체가 지표에 직접 충돌하는 걸 방지한다. 유성체가 어디서 보였었죠? 그쵸. 중간권에서 있었습니다. 자,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수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권이 끝났고 수권이에요. 자,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자, 봅시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수권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 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이거는 뭐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도 하며 지구 복사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보통 이렇게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고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항상 뭐다? 이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기억을 하세요. 자, 수권을 보게 되면 수권은 대충 이러한 분포로 있어요.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얘기하고 지표의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죠. 수권은 대부분 바닷물입니다.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은 아주 일부예요. 2.5%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 빙하고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보통 지하수와 강호수밖에 없죠.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자, 수권의 역할, 해수의 순환을 통해 지구 복사 평형에 기여한다. 앞에 했던 말 있었죠? 그 말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권의 성층 구조를 한번 봐봅시다. 수권의 성층 구조는 수온에 따른 분포였죠. 그죠? 수온이에요, 수온. 수온에 따라서 결정을 짓는 거였고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여기 혼합층입니다. 혼합층. 자, 혼합층을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이 잘 안 써지는구나. 네. 자, 다시 할게요. 자, 혼합층입니다. 혼합층을 보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높은 층입니다. 수온이 높고. 자,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가 혼합돼요. 해수가 혼합돼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자,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라는 건 다른 말로 혼합층이 발달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적도 부근의 저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도의 중위도가 바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은 우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달라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겨울철 바람이 여름철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혼합층이 훨씬 잘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네, 수온약층과 심해층을 한번 봅시다. 수온약층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대기와 비슷합니다. 상층부는 어때요? 뜨거워. 하층부는 차가워. 위아래를 섞일 필요가 있어 없어? 그쵸?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우니까 굳이 섞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없다?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류가 없다라 뭐야? 안정하다. 항상 요거는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기억하세요. 연지운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류가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능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그리고 물론 혼합층에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질은 어쩔 수는 없지만 어떠한 에너지 교환이나 물질을 능동적으로
해주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심해층으로 갑시다.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서 수온이 매우 낮아요. 수온은 보통 3도에서 4도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물의 밀도가 제일 커요. 밀도가 가장 클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계절에 따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수온 변화가 없어요. 몇 도로? 3, 4도로. 모든 위도에서 비슷한 수온을 나타냅니다. 몇 도로? 3, 4도로. 자, 그러면 위도에 따른 우리가 성층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바로 우리가 해석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위도가 빨간색이잖아요. 저위도에 봤더니 수온이 제일 높아. 왜 제일 높아? 일사량이 높으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중위도보다 저위도가 뭐가 약하다?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아주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작죠. 그죠? 깊이가 얇고 대신에 심해층까지 있죠. 심해층까지의 온도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 온도의 그 길이가 매우 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온약층이 매우 발달합니다. 네, 이런 걸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반대로 중위도를 봅시다.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적도에 비해선 수온이 낮아요. 그쵸? 하지만 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납니다. 혼합층이 발달한다. 그렇죠? 두껍다라는 건 발달한다는 거예요. 발달. 대신에 심해층까지 표층 수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심해층까지 떨어지는데 필요한 수온 약층의 두께는 얇습니다. 네. 하지만 수온 약층은 깊은 곳에서 나타나겠죠. 깊은 곳에서. 왜?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자, 이번에는 고위도를 봅시다. 고위도는 일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혼합층이나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나타날 곳이 없어요. 그냥 다 수온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우리가 성층 구조를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심해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직권의 성층 구조가 있는데요. 자, 이 직권의 성층 구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